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관절염 주사 치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연어 주사, 콘쥬란 주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는데요. 이 주사는 중기에 좋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기 관절염에 맞아도 좀 효과가 있나요? 이게 초기 주사 치료 효과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치료하는 경향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주사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를 제가 조금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 환자들에서 바로 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네네. 이 콘쥬란 주사 자체는 제가 이제 단연간 이 주사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2019년부터 또 의료보험이 신의료기술이 되기 전부터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었던 저희가 기존에는 비급여로 썼던 주사거든요. 네. 주사 자체는 이전에 비급여였을 때는 30만 원 정도, 이 금액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의료보험이 돼서 예전에 30만 원 했던 주사가 6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됐었을 시기부터 제가 썼던 주사고, 그때 다양하게 이제 수술할 때, 수술 후에 환자분을 회복할 때 그때 실비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때는 비쌌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네네. 그때부터 썼을 때도 효과가 있고 큰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게 2019년부터 지금 24년이니까 5년 이상 안전하게 쓰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초기 환자들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증상이 있고 불편감이 있다면 그때 무릎을 보호하고 또 어떤 물리적인 증상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주사이기 때문에 네네. 초기 환자들도 맞고 싶다 하시면 안전하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가격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관절염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영이 좋다, 뭐 등산이 좋다는 말도 있고 이런 말이 많은데 좀 좋은 운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처음에 화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몸이 헐크처럼 유지된다면 사실 관절염 환자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기가 정말 힘들고, 근데 우리 몸의 특성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은 계속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작은 양의 운동을 하고 작게 일을 해도 어느 정도 근력이 유지되고 근력이 괜찮다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몸의 대사와 호르몬의 작용이나 여러 가지 노화 과정에 의해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그만큼의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젊었을 때 하던 것보다 근육 운동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더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 무릎이란 관절 자체는 우리가 하중을 받고 체중 부하에 의해서 좀 더 악화될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운동 중에서 체중 부하를 가해지는 운동은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증상이 심할 때는. 따라서 많이 걷는다거나 또 너무 높은 산을 등산을 한다거나 뛴다거나 이런 운동들은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수영이나 또 자전거 또 뭐 아쿠아에로빅 이와 같이 체중 부하를 덜하는 운동, 또 헬스장에 가서도 뛰거나 러닝머신이 아닌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 위주로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중 부하를 덜하는 운동을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실 때 적어주신 이 토크쇼 이 포스트잇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초기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없는데도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미리 주사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꼭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안정하고 근육의 힘을 키우는 그런 관리만으로도 충분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주사, 또 우리 콘쥬란 주사, 이 주사 자체는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마찰력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증상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주사를 맞는다 해서 내 몸에 해가 되고 나쁠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고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도 주사 치료를 내가 받고 싶다 하신다면 당연히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 절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또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관절염에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운동은 또 뭐가 좋은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식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먹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다들 또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관절 영양제뿐만 아니라 그게 저희가 의료적으로 처방하는 거 말고도 요즘에 다양한 어떤 그런 무릎 관절 푸른 홍합 그다음에 뭐 호관원, MSM 이런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실제로 있고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긴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의사로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식품들 저희가 처방하는 관절 영양제가 아닌 식품으로 먹는 약은 아직 의학적으로 무릎에 좋다, 관절에 좋다 규명된 거는 크게는 없기 때문에 이게 식품으로 통해서 그렇게 낫겠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에 있어서는 제2형의 콜라겐을 섭취하는 거는 그래도 약간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동물 연구 같은 것도 있기는 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을 섭취하지만 그런 식품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아미노산이라는 최저 단위로 이렇게 짜갈려서 이렇게 작은 입자로서 저희 몸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식품을 고유하게 섭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단순하게 무슨 식품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뽑아볼 텐데요. 이제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 뼈 소리가 툭툭 날 때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이유와 소리가 나도 관절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관절에 소리 나는 거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나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점은 있긴 하거든요.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증이나 증상이 없이 소리 나거나 걸림 증상은 무조건 무릎에 나쁜 거는 아니다. 그거는 어떤 일시적인 무릎의 환경 변화나 무릎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라서 무릎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무릎에 소리 나는 대표적인 원인들 가운데 젊은 환자들, 20대, 30대 환자들에 있어서는 무릎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무릎의 근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릎뼈, 앞에 있는 무릎을 덮는 슬개골과 안에 있는 무릎뼈 사이에 추벽이라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런 추벽들이 간혹 자극을 주거나 커질 경우에는 무릎에 걸림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럴 때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또한 반달연골이 굉장히 심하게 찢어져서 이게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무릎 안쪽으로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뚝뚝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증도 극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소리가 났을 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스트레칭하고 관리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지켜보실 수는 있겠지만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무릎 내부에 뭔가 문제, 반달연골이든 추벽이든 그런 문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을 때는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분들에게 좀 정밀하게 한 번 더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포스트잇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콘주란 주사를 맞았습니다. 통증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주사는 여러 번 맞아도 되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콘주란이 이제 나왔긴 했지만 그 전에 연골 주사는 저희가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의 15년 가까이 안전하게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큰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하고 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콘주란 주사의 여러 가지 장점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콘주란 주사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에 5번이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5번을 드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주사 치료 자체가 세계적인 유명한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저는 3회의 어떤 주사 치료의 결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사 가격 자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3회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주사 효과가 있으니까 한두 번 더 맞으실래요?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한두 번 주사를 더 고려해 드리고 있거든요. 1주 내지 2주 간격으로 3번 주사 맞는 게 기본 요법이다. 그렇게 맞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6개월이 넘어가면 아직까지는 현 의료 체계에서는 6개월 뒤에 또 3회, 5회 맞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포스트잇 질문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즉석에서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원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가장 먼저 들어주신 거의 검정색 옷 입으신 분. 원장님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무릎에 물이 가끔 찹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을 가끔 빼고 하는데 물이 찼을 경우에 물을 안 뺐으면은 무슨 다른 부작용이 있거나 또 혹시 물이 차도 뭐 안 빼도 되는지 뭐 그게 좀 궁금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물이 차는 이유는 또 다양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안 좋아서 차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물이 찬다는 거는 물이 이 염증 작용에 의해서 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생태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물이 차서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무릎에 뭔가 찢어지거나 연골이 손상이 있거나 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작용에 의해서 물이 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차는 것 자체는 내 몸이 내 관절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는 그런 작용에 또 부산물로 나타나는 작용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생긴 물을 증상이 없다면 무조건 뺄 필요도 없고 또 그게 물이 차 있는 상태를 놔둔다 해서 거기에 염증이 더 생기거나 나중에 감염 생겨서 문제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찬다 그래서 무조건 꼭 뺄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물이 찼을 때는 관절이 붓게 되고 커지기 때문에 활동하시거나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십니다. 또 관절 자체의 특징은 관절이 팽창되면 거기에 통증 센스가 있기 때문에 팽창 자체만으로도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을 빼는 게 오히려 개운하다, 편하다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아마 물을 빼게 되는 것 같고요. 물이 찼을 때 한번 뺀다고 해서 또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이 차는 거지 주사기로 물을 뺐다고 해서 또 생기는 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물만 빼서는 안 되고요. 물을 빼면서 동시에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상태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치료는 약물 치료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안정을 취하는 생활 습관의 교정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심각한 상황에서는 수술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물이 찼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다양한 동반된 상태를 치료하시면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안경 선글라스 쓰신 여자분 네. 연골 시술을 했습니다. 1월 달은 그 물리치료를 하고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체외 충격파를 일주일에 3번씩 했습니다. 근데 아플 때마다 체외 충격파를 계속 하라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솔직하게 그냥 다 까놓고 말씀드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의견이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고 또 의학이라는 거는 사실 100% 입증된 게 아직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체충격파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체충격파는 저희가 물리치료 중에서도 유일하게 뭔가 조직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탁월하게 알려진 치료고요. 또한 단기적으로는 통증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심부를 자극시킴으로써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6개월간에 걸쳐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다만 그렇게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싼 치료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들 또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들의 결과를 제가 종합하고 확인을 해봤을 때 아직은 통상적으로는 3에서 5회 정도의 치료가 그 이상의 치료를 많이 받는 거와 차이를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 더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정도가 일단은 기본 치료가 되겠고 거기에서 원하시면 한두 번 추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의사마다 견해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긴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주사를 이제 맞았는데 그 상품명이 레폼이라는 주사인데 그게 콘주란이라는 거 똑같은 성분입니까? 예, 제가 오늘 너무 좀 대표적인 이제 상품명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다양한 회사들에서 뭐 대원제약에서는 아티풀 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레폼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매하는 회사만 달라서 상품명이 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콘주란 회사의 원천 기술과 또 제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맞으시죠? 파마사이언스 리서치 프로덕트 회사에서만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이름은 다양하게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을 하실 분은 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기 앞쪽에 마스크 쓰신 분.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하기 안 되는데 내가 이모생말 뛰고 83살입니다. 근데 나는 법학을 했지 의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나는 많은 내가 이거 건강교육에 내가 참여한 사람입니다. 오늘 선생님 보고 내가 칭찬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내가 지금 옆에 사람 보고 좀 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 강의를 가만히 들으면서 솔직하고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저런 분이 정말 우리 부산에 계신다는 게 영광이고 또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꼭 좀 드려야겠다. 보통의 의사가 아니구나. 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 분? 네, 아까 전에 질문해 주셨던 네, 관객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12,000보 이상을 걸으면은 조금 후유증이 있는 것 같는데 그 이상이 없습니까? 그리고 뛰어보면 어떻겠느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못 뛸까, 뭐 나는 못 뛰고 이제 운동 못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고관절, 인공관절도 사실은 그 역사가 거의 수십 년 이상 됐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그런 수술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테니스 스타 중에 앤디 머레이라고 세계 랭킹 한때 1위 했던 영국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3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고관절 괴사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1년 만에 다시 테니스로 복귀를 해서 복식 게임에서 다시 한번 세계 우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 그래서 무조건 못 뛰고 뛰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일단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관절을 안전하고 잘 관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관절 범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한 주변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도록 근육 운동들 그런 것들을 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 뛰고 달리고 운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청중 질의응답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정규 병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